자, 3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그 케이스별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가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매기간 표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이게 이 경우예요.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고 이자를 매년 말 계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고 이자를 안 받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100원. 한번 매기말 분할 상환하고 매기간 표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금액이 그냥 뭐 10년이라고 나는 그냥 저기 5만 원 잊어버리시고 다른 금액으로 할게요. 매년 말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얘도 연금평가, 얘도 연금평가 하시면 되죠. 이렇게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해봤으니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만 해보죠. 어디를 보시냐면 것이 안 나와 있나? 뭐지? 어디를 보시냐면 214페이지 가보세요. 214페이지. 거기 얘가 나와 있죠. 자, 원금이 바로 보세요.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주식회사 서울의 재고자산을 3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매년 말 균등 분할해서 만 원씩 수령하기로 했고 표시 이자는 4%를 받기로 했죠.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년 말 3만 원을 분할해서 상환한 균등 분할한다 그랬어요. 같은 금액으로 분할한다 그랬으니까 3만 원을 같은 금액으로 분할하면 여기 만 원, 여기 만 원, 여기 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이자를 4%씩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아직 갚지 못한 금액의 이자를 주면 되죠. 돈을 갚으면 이자 안 줘도 되잖아요. 못 갚은 금액에 대한 이자만 주면 돼요. 그럼 내가 X1년 말 현재 못 갚은 금액이 3만 원이잖아요. 그럼 3만 원에 4% 1,200원을 이자로 주면 돼요. X2년 말 현재는 이게 만 원 갚았으니까 이제 못 갚은 금액이 이제 2만 원밖에 없잖아요. 2만 원에 4% 800원 주면 돼요. X3년 말 현재는 만 원을 아직 못 갚았잖아요. 만 원에 4% 400원을 이렇게 주면 되죠. 이렇게. 자, 얘를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자, 만 원. 자, 기간이 몇 기간? 3기간. 자, 이자율이 뭐라 그랬냐면 이자율 현재 가치 이자율을 몇 퍼센트 한다 그랬냐면 뭐야 왜 안 줬어? 10% 줬어요. 10%. 금액이 반복되고 있죠. 동일한 금액이. 자, 연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얘는 금액이 매년 말 있긴 하지만 동일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쓰시면 안 돼요. 자, 1200원 따로, 800원 따로, 400원 따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1200원을 현재 가치 평가하려면 1기간만 현재 가치 평가하면 되잖아요. 10%고요. 단일 금액이죠. 800원은 2기간 현재 가치 평가해야 돼요. 400원은 3기간 해야 돼요. 요거를 다 계산해서 다 더하시면 현재 가치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217페이지 와보시면 이번엔 또 다른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쵸? 얘만 계산하면 돼요. 자, 어디를 와보시냐면 207페이지를 와보세요. 207페이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대충 이제 현재 가치 평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 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현재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뭘 적용해야 되냐면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걸 적용해야 돼요. 얘가 되게 중요해요. 자, 207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사례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은 X1년 1월 1일에 서울의 재고자산을 3만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3년 후인 X3년 12월 31일에 일시에 수령하기로 했고요. 매년 말에 표시이자를 수령하기로 했어요. 표시이자라고 하는 건 그 내가 갚아야 될 그 원금에 적용할 이자 그 얘기예요. 미래 현금 흐름을 그려보면 X1년 1월 1일 날 물건을 팔았고 3년 뒤에 물건 값을 받기로 했죠. X3년 말에. 이렇게 한 번에 3만 원을 다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내가 갚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 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4%니까 매년 말 1,200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X1년 1월 1일 날 나는 이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럼 매출도 인식하고 매출원가도 인식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금액을 지금 이자 부분하고 현금 판매 가격 상당 부분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 아까 맨 처음에 현재가치평가 원리를 설명할 때처럼 이게 실제로 3만 원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 뒤에 3만 원은 지금의 3만 원의 가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가치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 현재가치평가를 하려면 현재가치평가에 쓸 이자율이 필요한데 그 이자율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0%로 줬어요. 10%? 자, 그럼 이제 현재가치평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따로 하고 얘 따로 하면 되잖아요. 자, 3만원. 현재가치평가해야 될 기간이 3년이에요, 지금. 3기간. 적용하는 이자율은 여기 10%. 단일 금액이니까 단일 금액에 현가 개수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1,200원. 현재가치 평가해야 되는 게 여기 1기간, 여기 2기간, 여기 3기간 총 누적된 게 3기간 누적기간이 자 10%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니까 연금 개수를 갖다 곱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자 얘가 0.7513, 얘가 2.4868이에요. 아무튼 곱해서 금액을 다 계산해서 더하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그 중간에 25523 이렇게 나와요. 얘가 현금 판매 가격 상당액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 위에 미래 현금 흐름 그려놓은 거, 요거 그려놓은 거 밑에 문단을 보시면 거기 좀 읽어보세요. 한국은 재고자산을 3만 원에 판매했는데 대금을 3년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자 판매 금액에는 이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때 이자 부분은 표시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그 아닌지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따라서 매출로 3만 원을 인식할 수 없다. 현금 판매 가격 상당액, 현재 가치 금액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현재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25523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요때 사용하는 이자율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효 이자율이라 그래요. 얘를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현재 가치 금액하고 요 미래의 현금 흐름하고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이에요. 뭐라고요? 요 현재 가치 금액하고 미래 현금 흐름을 같게 만들어주는 이자율이라고요. 다른 말로 얘를 내재 이자율이라고 하기도 해요. 얘하고 여기서 적용했던 4% 표시 이자율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요게 이제 현금 판매 가격 상당액이니까 저 금액이 매출이 된다고요. 얘가 매출이에요. 매출.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자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 25,523원이라면 자 장기 매출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내가 지금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매출 채권을 인식할 텐데 기간이 1년을 넘어가니까 장기잖아요. 장기 매출 채권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는데 장기 매출 채권은 얼마예요? 매출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외상 매출 우리가 했던 거를 회계처리를 생각해 보면 뭐 장기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채권 외상 판매 인식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는 장기 이런 걸 안 썼을 뿐이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항상 써왔는데 사실 이렇게 현재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이 동일한 금액을 쓰지 않고요. 내가 진짜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을 써요. 내가 총 3년 뒤에 얼마 받아야 돼요? 3만 원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3만 원 쓰는 거예요. 3만 원.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얘를 뭐라 그래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불러요. 얘를. 이 두 금액의 차이를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얘기해요. 현재가치 평가를 함에 따라서 현재가치로 할인, 이게 평가한다는 걸 할인한다 그러거든요. 이 금액을 깎았잖아요. 이렇게 할인. 이렇게 현재가치로 할인함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이 발생했다. 그 뜻이에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33만 원에서 25,523원을 빼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77원이 나와요. 4,477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얘는 내가 받아야 될 금액 다 갖다 적는다. 그래 놓고 그 두 금액의 차이를, 그러니까 얘를 명목금액이라고 불러요. 명목금액. 얘를 명목금액이라고 불러요. 얘가 현재가치 평가액이죠. 이 두 금액의 차이를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계상해요. 이렇게. 자, 207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에 나와보세요. 네모 박스. 자,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구하는 식을 써놨어요. 장기성 채권 채무의 원금. 그 원금이 명목금액이라고요. 원금. 그 원금에서 현재가치 평가한 금액을 빼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현재가치 평가를 안 하면, 뭐 안 하면 그냥 3만원 3만원 이렇게 쓰면 되죠. 안 하면. 자, 그래서 208페이지 와보시면 회계 처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차변의 장기 매출 채권 3만원, 대변의 매출 25,523원, 그 다음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4,477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채무를 계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인식한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장기 매출 채권 내가 나중에 받아야 할 돈 총 3만원. 그런데 내가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금액이 발생했다. 현재가치 할인 차금 그게 4,477원. 그래서 이렇게 매출채권에서 빼요. 차감해서 표시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채권이 25,523원이다.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자,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매출채권의 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죠.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매출채권은 어찌됐거나 3만원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돈을 받기로 한 날에는 내가 받을 권리가 3만원이 있어야 현금 3만원을 받죠. 그러니까 요 매출채권 금액이 얘가 점점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3만원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받을 권리 3만원 있다고 주장하면서 3만원을 받죠. 그럼 이 얘가 장부금액이잖아요. 지금 얘가 장부금액이거든요. 장부금액 빼서 나온 금액, 얘가 점점 증가해서 3만원이 되려면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점점 감소해야 돼요. 그래야 빼지는 금액이 적어져야 이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를 점점 줄여야 되는데 이걸 줄이는 걸 상각한다고 표현한다고요. 상각.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상각한다고 표현해요. 이 상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유효절법이에요.
재를 삼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장기 매출채권 3만 원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종국적으로 X 3년 말이 됐을 때 딱 3만 원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 상가액 도대체 얼마씩 상각하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채권 장부금액 있죠, 얘. 매출채권 장부금액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현재가치 평가할 때 사용했던 요 유효이자율을 곱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받은 이자를 빼요. 그렇게 해서 이 상가액을 구해요. 요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요게. 자, 209페이지 와보시면 거기에 유효이자율법 방가로 1번 나와있죠. 거기 읽어볼게요. 자, 유효이자율법이란 기초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한 금액에서 표시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기초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한 금액을 실질이자라고 한다. 예. 여기까지를 실질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채권자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이자 수익으로, 채무자는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인식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그래서 나와 있나? 우리가 지금 실제로 평가한 요 금액을 갖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 보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X 1년 1월 1일 날 지금 매출 채권이 25523이죠. 아까 우리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시면 장기 매출 채권으로 3만 원 이렇게 인식하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요 3만 원과 25,523원의 차이인 4,477원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했죠. 요게 X 1년 1월 1일이에요. 그럼 1년이 되는 날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니까, 자, 기초 장부 금액이 25523이죠. 여기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해요. 그다음 표시이자를 빼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1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표라고 되어 있죠. 거기 표를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차금 상각액이 있어요. X 1년 말에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352원 나와요. 4477원에서 이렇게 계산한 1352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352원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이 안 되네. 이렇게 빼게 되면 5원, 2원, 1원, 3원, 3125가 돼요. 여기서 빼니까.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증가한다고요. 얼마만큼? 얘만큼 증가하죠. 차감하는 금액이 1352만큼 줄었으니까 얘가 1352만큼 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삼각표를 다시 보시면 X 1년 1월 1일 현재 장부금액 25,523원에다가 X 1년 말에 차금 상각액 1352를 더하면 26875가 되는 거예요. 얘는 요 상각액인 1352만큼 차감 상각했으니까, 얘는 빼지는 금액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증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X 2년 말이 되면 또 상각할 테니까 이 3125가 또 다른 금액으로 줄겠죠? 그러면 준 것만큼 얘가 또 늘겠죠?
3년 말이 되면 또 줄겠죠? 늘겠죠? 그럼 결국 3년 말에 금액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만 원이 된다고요. 그럼 빼지는 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걸쳐서 이 현재 처음에 인식한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0으로. 이게 유효이자율법이라고요. 자, 이거를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표가 있는데 그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삼각표예요. 그 표를 그려볼게요. 일자를 쓰시고 실질 이자를 쓰시고 표시 이자를 쓰고 상가액을 써요. 여기다 장부 금액을 쓰죠. 자, 실질 이자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실질 이자라고 한다 그랬고요. 자, 그다음 표시 이자도 있죠. 매년 말 주기로 한 이자. 이 실질 이자에서 표시 이자를 빼면 상가액이 나온다고요. 이게 유효 이자율법이라고요. 그런 다음에 장부 금액을 별도로 표시해 주죠. 이렇게. 자, 그러면 X1년 1월 1일 현재 계산해 보세요. X1년 1월 1일 현재는 아직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1년 될 때마다 주는 거니까 이자를. 그럼 이때는 이자 없어요. 이렇게. 상가격도 없죠.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저 25,524만. X1년 말이 되면 자, 이제 여기다가 유효이자율 10%를 곱한다고요. 그러면 2552 이렇게 되겠죠. 실질이자에는 유효이자율을 곱하는 거고 표시이자는 표시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표시이자 매년만 얼마 주기로 했냐면 1,200원 주기로 했다고요. 여기서 얘를 빼면 상가액이 나온다고요. 1352. 상가액이 그만큼 준 거예요. 처음에 인식했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4,477원에서 X1년 말 1352만큼 상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매출채권에서 차감 표시되는 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줄었으니까 이 장부 금액이 늘어난다고요. 얘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니까 26875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X2년 말이 되면 또 여기다가 10%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이자 구하는 거예요. 10% 곱하면 2688 이렇게 나오죠. 자, 표시이자는 동일한 금액을 주죠. 매년 말 1200원씩. 자, 이거 두 개 빼면 또 상가액이 나와요. 얼마 나오냐면 1488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만큼 또 장부 금액이 늘어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28363이 되죠. 자, X3년 말이 되면 여기다가 또 10% 곱해요. 28363 2836 또 이자 주죠. 1200원. 그러면 상가액이 또 나오겠죠. 1636. 그래서 28363에다가 1636을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금액은 3만원이잖아요. 이 현재 가치 개수라는 0.7513, 2.4868 이런 개수를 소수점을 곱하다 보니까 기말이 되면 정확하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냥 조정을 해주거든요. 1원이 부족하니까 1원을 늘려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또 늘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 책에서 여기 별표해 놓고 써놓은 거예요. 별표 4번 보시면 끝수 조정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끝수 조정한 거예요. 이렇게 1원. 자, 그래서 기말이 되면 3만원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자, 얘를 다 더해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요. 얘를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삼각한 거예요. 이렇게. 얘를 자유자재로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얘를 자, 그럼 얘를
이제 이자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X 1년 1월 1일부터 X 1년 12월 31일까지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X 1년 1월 1일. 자,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할게요. 판매자 입장에서. 자, 외상으로 팔았죠. 매출액으로 얼마를 인식했냐면 25, 523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 매출 채권은 3만원이죠. 나중에 3만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얘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쓴다고요. 이게 4477이었죠. 이렇게. X1년 말이 되면 우리 뭐 했어요? 여기 유효율조율법 적용했죠. 여기. 그래서 뭐 인식했어요? 실질이자 인식했다고요. 근데 나는 판매자니까 저 실질이자가 뭐라고요? 이자 수익이라고요. 그게 얼마냐면 2552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받았죠? 표시이자 1200원. 현금 받았잖아요. 그렇죠? 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게 뭐예요? 여기 삼각이에요. 삼각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없앤 거, 줄인 거. 그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쓰면 되죠. 이게 얼마냐면 1352 이렇게 하는 거예요. X2년 말도 똑같이 X3년도 똑같이 이렇게. 자, X3년 말 해보세요. 다 해봐. 자, 현금 받죠? 1200원. 또 이자 수익 인식하죠? 얼마? 여기 2688. 그럼 이렇게 빼면 또 상가격이잖아요. 할인 차금 상가격 줄이면 돼요. 그게 얼마예요? 1488. 이렇게. 그 다음에 X3년 말이 되면 또 인식해요. 현금으로 1200원 맞죠? 이자 수익 인식하죠? 그게 얼마냐면 28 여기 2837 예.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격이 얼마예요? 1637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제 매출 채권을 받잖아요. 3년 말에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현금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놓고 장기 매출 채권을 없애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 해보세요. 매입한 사람. 이거 판 사람이고 구입자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해보세요. 구입자. 자, X1년 1월 1일 날 이번에는 구입한 거니까 장기 매입 채무가 발생하죠. 매입이 발생하고요. 그게 얼마예요? 여기 현재 가치 평가한 거. 여기 장기 매입 채무라고 쓰면 돼요. 그게 얼마예요? 나중에 3만원 줘야 되니까 3만원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예요?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왜 차이가 발생해요? 현재 가치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X1년 말이 되면 유효절법 적용해야 돼요. 이번에는 구매자 입장이니까 채무니까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 얼마야? 똑같죠 뭐. 이번엔 얘는 주는 거잖아요. 1200원을. 차이가 발생하죠? 그게 뭐예요? 얘 상가액. X2년 말 똑같이 X3년 말 똑같이. 대신 X3년 말에는 잊지 말고 빚 갚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를 자유자재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요거를. 자, 212페이지에 와보시면 밑에 방가로 이번에 정액법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유효유지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현지가치 할인 차금을 그냥 이 기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산하자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안 써요. 모르셔도 돼요. 우리는 항상 유효유지율법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예제 219페이지에 예제가 있는데 요거 지금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금액만 다르고 방식이 똑같은 거니까 그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시면 되고